이 정권 초기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보험료, 대출 금리 등 금융 비용들이 수술 대상에 오르곤 하죠. 이때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이런 논란도 뒤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금융 공약들 역시 같은 논란에 휩싸이는 모양새입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공약이 예대 금리차 공시제잖아요. 이게 도입이 될 경우에는 이른바 과도한 경영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돌이켜보면 현 정부 출범 초기에도 금융권에서 가격 개입을 한다. 이런 볼멘 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자동차 보험료가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정책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가격 조정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한데 대부분 손보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료를 인하했습니다. 2017년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상위 손보사들은 8월 중순쯤 자동차 보험료를 1%에서 1.6%포인트 추가 인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차원에서 필수 생활비 절감 방안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보험료도 여기에 포함하면서 일간 실손 의료보험 인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 역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들에게 적자 사업이었지만 마침 손해율이 양호하다 보니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손해율은 7% 후반대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보험료가 인하되며 결국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를 경우 손해율이 악화해 반대로 보험료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손해율이 악화되면 정부도 결국 다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의무로 맡긴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이 망할 때까지 마냥 적자를 떠안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정부가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산정의 지표가 되는 새 코픽스를 2019년 7월부터 내놨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코픽스를 극찬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정기 예적금, 양도성 예금 증서, 금융채를 포함해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가중 평균에 낸 지수입니다. 그동안 잔액과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 산출하다 요금불 예금 등을 포함한 새 잔액 기준 코픽스를 공개한 건데요. 최대 0.27%포인트의 잔액 기준 변동금리를 내려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변동금리로 갈아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갈아탈 필요가 없을 만큼 고정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들도 추천하지 않게 되며 시장금리 환경의 변화로 새 잔액 코픽스 상품을 소비자한테 팔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또 금융위원장이 말한 이자 절감 효과는 소비자들이 새 잔액 코픽스 상품을 대거 선택한다는 전제 아래 추산됐는데요. 시장이 바뀌어 이런 전제들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당국에서도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돌입한 이후에는 새로운 코픽스를 활용한 대출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예, 새 정부 출범을 이제 한 달 반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대출 이자가 타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대 금리 차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윤 당선인도 시중은행의 가상금리 산정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예대금리차 격차 해소를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실제 예대금리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07%포인트였으나 연말에는 2.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올 초에는 2.24%포인트로 2019년 7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 등 일부 혜택을 줄이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예금금리는 더디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은행권은 다소 우려하는 기색입니다. 예대금리 차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시장 경제 논리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은행들은 이미 실적 발표나 분기 보고서 등을 통해 예대 금리 차를 공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공시에 포함하게 될 경우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 만든 새로운 코픽스처럼 이벤트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은행들이 서로 큰 차이가 없는 붕어빵 금리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공시 강화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 생기는 탓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청년 적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약도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 도약 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청년 도약 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기준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결국 은행권 자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년 희망적금에서 우려하는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 상품의 수요자를 38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막상 판매가 시작되자 가입 희망자가 2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가입 희망자 모두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 부담은 약 1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청년 희망적금보다 가입 범위가 더 넓은 청년 도약계좌는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보여주기식 금융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정권 초기 때마다 불거지는 이 공약 관련 논란들 짚어봤습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